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지금 온 국민들이 기가 막혀 하고 있죠. 김정숙, 부인 김정숙 씨의 타지마할 라홀로 전세 관광을 배우자 단독 외교, 이렇게 포장해서 지금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는 별개로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및 미국과의 접촉과 관련한 문제도 상당 부분 왜곡 또는 과장됐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란 이 회고록 제목만 봐도 문재인은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외교 문제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회고록 내용을 접한 전문가들은 내용이 상당 부분 과장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가 조선일보에 문재인 회고록에 대한 10가지 반박, 이런 제목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5년간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절로 나게 됩니다. 남성욱 교수는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도 지냈고 북한 문제 부회장, 민주평통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남 교수의 기고문을 요약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역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체로 회고록은 주관적인 견해를 나열하거나 또 미화하는 성격이 강하죠. 때로는 솔직한 기록보다는 재임 중에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자화자찬이거나 또 합리화 내지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할 자신이 없어서 회고록을 집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교 안보 그리고 대북 관련 이런 부분들은 상대국이나 또 상대 지도자 등이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서 가급적 공식적인 기록을 중심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회고록이 공식적인 외교 문서를 토대로 기술한 정통적인 외교 안보 분야 회고록이라기보다는 최종근 전 외교부 차관이 묻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기술되어서 사건과 정책에 대한 감성적 의견 그리고 소회, 이렇게 그런 것을 기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이 사료나 당시 외교 문서 등을 토대로 치밀하고 꼼꼼하게 기록된 것과는 대조가 된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은 회고록 집필 계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추진 배경,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설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이나 문서를 인용하지 않고 김정은의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일부만 소개하거나 또 부분적으로 모호한 이야기 등을 나열했기 때문에 과연 역사적 사료로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애매하다, 남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남 교수는 회고록에 나온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형태로 기고문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직접 연평도 포격전으로 고통받은 주민을 위로하고 싶다고 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놀라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일 위원장 당시 저질렀던 군사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인 김정은이 현장을 방문해서 위로한다는 것은 선대의 성군 정치를 부정하는 발언으로서 과거 사례에서 평가할 때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남 교수의 지적입니다. 과거 2008년 8월에 금강산 관광 당시 박왕자 씨였죠.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는데 북한은 성군정치 원칙을 내세워서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남 교수는 당시 현대아산에서 관광을 주관했죠. 그래서 현대아산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군대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 교수가 내린 결론은 김정은의 발언이 실제 존재했는지 혹은 다른 의도로 언급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비틀어서 왜곡 표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실제 이런 발언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행태로서 봐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 간의 소통은 이메일로 하자고 김정은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 교수는 수많은 해커를 양성하고 또 남한은 물론 전 세계를 해킹하는 등 인터넷 해킹 수법에 대해서 정통한 김정은이 정상 간의 소통을 이메일로 하자고 했다면 그것은 농담 수준의 발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보안에 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는 김정은이 보안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이메일로 정상 간의 소통을 하자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정상에 이메일로 소통하는 경우는 없고 이메일 소통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이것이 남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자신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여러 번 당부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이런 회고록을 집필했는데 거기 안에 보면 트럼프는 가능한 한 문 전 대통령이 미국 대화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북한에 양보하려고 해서 판문점 회담 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트럼프는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려고 해도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노하우가 없으니 한국에서 그 방안을 강구해서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외교부 국정원 최고 전문가들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트럼프에게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 교수는 미국은 대북 협상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한 수 위다. 미국이 노하우가 없다고 한국에게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은 한국의 속내를 알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문 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에 개입하려는 것을 반대해서 형식적으로 아마 한국의 보관을 내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문 대통령은 트럼프는 평화 프로세스의 내용과 로드맵을 전화로 설명하면 페이퍼로 정리해서 보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집필에 참여한 미국 안보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이 지난 5월 9일 날 출간됐죠. 국내에서도 일부 소개는 됐습니다. 이 책에서 모건 오테이거스 전 국무부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는 문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가 원했던 것보다 더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문 전 대통령이 너무 북한에 양보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고의로 그를 싱가포르 회담에서 배제시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트럼프가 문 전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궁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남 교수의 주장입니다. 여섯째, 김정은은 예의 발랐다. 김정은은 남북 공동정상회담에 대해 자신에게 상의해왔다. 김정은은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내게 물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와서도 자기가 잘했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내게 물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기술했죠. 이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자신에게 물었다고 예의 바르다고 평가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맞는 말이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기자들을 상대해 본 적이 없는 독재자 김정은 입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기자들을 잘 관리해달라 이런 의미로 전달했는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개인 간의 사담이 주제가 아닌 정상회담에서 대화가 예의가 있고 없고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나라의 국익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관철했느냐가 핵심이지 예의가 무슨 관계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얘기는 김정은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발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일곱 번째, 김정은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1년 만인 2021년 5월 친서를 보내왔다. 김정은이 그 일,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폭파, 그 일이 미안했던지 연락사무소를 군사분계선 일대에 다시 건설하는 문제를 협의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남 교수는 김정은이 미안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동을 위장하기 위한 전술을 구사한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 예산 600억 원이 투입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배상 요구도 못했던 문재인의 난처한 입장을 변명하는 발언에 불과하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용도도 분명치 않은 연락사무소를 거액을 투자해서 새로 건설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현실성이 완전히 결여된 그런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당시 트럼프와 미국 협상팀은 북한의 제안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도 나중에 내게 후회한다는 말을 하며 미안해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북한은 영변 핵 포기와 유엔 안보리 제재 11건 중 민생 분야 5건을 해제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변 핵은 북한 핵 개발의 성지이지만 현재 북한 핵의 50%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시설은 이미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부분 비핵화로 대북 제재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협상팀은 이러한 사실을 전부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제안을 받고 당시에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고 협상 결렬을 바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회담이 노딜로 종료된 데 대해서 후회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도 트럼프의 성격상 후회한다는 말을 겉으로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9번째, 하노이 노딜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존 볼턴 등 미국 대통령 참모들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김정은이 부분 비핵화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사전에 참모들로부터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간파했다. 참모들이 반대해서 협상이 노딜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유혹하면 적극적인 트럼프가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오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오간 친서들은 트럼프 측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떼지 않았고 또 동시에 안보적 대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절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0번째, 김정은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핵은 철저히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뭐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과거 김정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다. 이렇게 단골 멘트를 하면서 남측을 기만했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남 교수는 또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은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을 방어하는 상투적 궤변에 불과하다. 김정은은 2022년 핵무력 법제화를 비롯하여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다. 금년 들어 한반도 이국가론을 내세워 남한 역시 외국이기 때문에 핵공격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회고록을 통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판단하거나 감성적으로 해석해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재임 당시에도 그랬는데 회고록 발간 후 아직도 김정은 대변이냐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